이 더러운 년아! 감히 우리 집안에! 짝! 결혼식장에 귀청이 찢어질 듯한 뺨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정미선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어요. 시어머니 서명희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분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하객들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죠. 쓰레기나 치우는 년 딸이! 감히 내 아들한테! 서명희의 목소리는 온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은 그녀의 손가락이 미선의 얼굴을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어요. 환경미화원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문턱을 넘으려고? 미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을 감싼 손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웨딩 메이크업이 눈물과 섞여 얼룩덜룩해지고 있었어요. 하객석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래. 어머, 저런 집안이랑 혼사를 맺었다고? 아이고, 저 신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환경미화원은 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미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신랑 강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오늘만큼은. 닥쳐!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했어? 환경미화원 딸을! 서명희는 아들마저 밀쳐내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식장 맨 뒤편 구석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영자, 77세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햇볕에 그을린 거친 손, 그리고 백화점에서 가장 저렴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하객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 벽 쪽에 서 있었죠.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생 환경미화원 유니폼만 입고 살았기에 정장 입는 것조차 낯설었던 겁니다. 박영자는 딸이 뺨을 맞는 순간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핸드백을 꽉 쥐었을 뿐이죠. 그 핸드백은 30년도 더 된 샤넬백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금장식이 벗겨진 채 누가 봐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박영자는 오늘따라 그 가방을 들고 왔어요.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가방은 그저 초라해 보일 뿐이었죠. 미선아, 미안하다. 박영자의 입술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평범한 직업을 가졌더라면, 내가 학력이 좋았더라면, 우리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선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장 뒤편에 서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미선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영자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30년 넘게 딸을 키우며 딸의 모든 표정을 외워온 어머니였으니까요.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딸이 자신의 직업 때문에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것을, 딸이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식장 문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뒤늦게 달려갔지만 박영자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잘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딸 잘. 그렇게 말하고 박영자는 결혼식장을 나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바람에 섞인 낙엽들이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죠. 박영자는 식장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녀가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낡은 샤넬백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박영자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저 신부 앞으로 어떻게 시집살이 하려나. 환경미화원 딸이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신부는 신분이잖아. 미선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웨딩드레스 위로 떨어지는 눈물 자국이 점점 커져갔죠. 서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이런 실수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서명희.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따위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민준에게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말 걸지 마요. 미선의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어요. 엄마가 평범했더라면, 엄마가 그냥 회사원이었더라면, 미선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원망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반지하 집. 박영자는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는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박영자는 쓰게 웃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지. 뭘 착각했나? 낡은 샤넬백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지. 그날 밤 모녀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30년 전 박영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며느리에게 뺨을 갈긴 서명희가 과거 박영자에게 어떤 신세를 졌는지,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결혼 2주차. 미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제도 시어머니에게 국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며 상을 엎어버렸던 기억 때문이었죠. 오늘은 제발 잘했으면. 조심스럽게 간을 맞추고 밥을 푸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거실에서 서명희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서명희는 상을 내려다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쓰레기 치우는 집딸이라 그런가. 상차림이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님, 제가 정성껏. 정성? 이게 정성이야? 환경미화원 엄마한테 배워서 그래. 짝! 서명희가 젓가락을 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다시 차려. 당장.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시집은 원래 이런 거라고. 엄마도 이렇게 살았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엄마가 환경미화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점심,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이고, 명희 씨 며느리 처음 보네요. 에휴, 봐서 뭐해요. 친정이 환경미화원 집안인데. 서명희는 대놓고 말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출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에, 환경미화원? 그러게요. 우리 민준이가 눈이 멀어서
그런 집안이랑. 미선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손에 힘이 들어가 그릇이 깨질 뻔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아들. 오늘 고생 많았지? 근데 내 와이프 좀 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민주는 미선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미선이도 적응 중이니까. 적응?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적응이야? 역시 환경미화원 딸이라 그래.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그저 밥을 먹기 시작했죠.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마저 날 안 지켜주네. 식사 중에도 서명희의 독설은 계속됐습니다. 야, 너 친정어머니 요즘 뭐하냐? 환경미화 일하십니다. 여전히 쓰레기나 치우고 있구나. 나이 들어서도 그 모양이면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해? 어디서 말대꾸야?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생각하지 말자. 엄마 생각하면 더 화가 나. 그날 밤 침실. 민주는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미선은 민준을 돌아봤어요. 당신은 왜 날 안 지켜줘요? 뭐? 어머니가 매일 나를 환경미화원 딸이라고 모욕하는데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해요?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럼 나는 당신 아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 며느리일 뿐이에요? 미선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면 어때요? 나 이미 매일 모욕당하고 있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는 당황하며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제발 조용히 해. 어머니가 화나시면 우리 둘 다 힘들어진다고. 미선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만 생각하시는군요. 미선아. 됐어요. 말하지 마요. 미선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미선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 들으면, 엄마 생각하면 더 화가 날 것 같아.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올랐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거렸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시댁에서 매일 환경미화원 딸이라고 놀림당한다고? 그럼 엄마는 또 미안하다고만 하겠지. 결국 미선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엄마, 왜 하필 환경미화원이었어? 엄마가 선생님이었으면, 간호사였으면,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미선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집. 박영자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77세의 몸으로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박영자는 쉬지 않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낡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선에게서 온 연락이 있나 확인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2주 동안 딸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박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과 연락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딸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미선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박영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낡은 샤넬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손으로 쓰다듬었죠. 미선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박영자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박영자는 딸이 괴로울까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시댁에서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야, 청소 이게 뭐야? 역시 환경미화원 딸이라 집안 청소도 쓰레기 줍듯이 하나?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재료로 한 거야? 너 친정 엄마 요즘 어디 쓰레기 치우러 다니냐? 우리 집 쓰레기도 가져가라고 해. 서명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여전히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미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결혼 전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미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아니야. 엄마는 나 하나 키우느라 더 힘들었겠지. 잠깐의 연민이 스쳤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환경미화원만 아니었어도 나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결혼 3주차가 되었을 때 미선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째 미선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중 그릇을 집어던졌어요. 이게 음식이야?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까운 것을. 국그릇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미선의 팔에 튀었죠. 아! 미선이 비명을 삼키며 팔을 움켜쥐자 서명희는 비웃었어요. 그것도 못 피해? 환경미화원 딸은 역시 둔하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께 사과드려. 뭐라고요? 어머니 기분 상하셨잖아. 빨리 사과해. 미선은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뭐야?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 해.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해.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다음 날 오전 미선은 시어머니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형 아파트 단지. 새벽 근무를 마친 박영자는 벤치에 앉아 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어요. 77세의 몸으로 5시간 동안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환경미화원 형광색 조끼. 미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엄마.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것을 덮어버렸죠. 저 모습 때문에, 저 환경미화원 유니폼 때문에 내가 매일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 미선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박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미선아? 어쩐 일이니? 시댁에서 허락받고 온 거야? 박영자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살이 빠진 볼. 미선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박영자가 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미선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미선아,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용한 데로 가자. 아니요. 여기서 할래요. 미선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엄마는 왜 하필 환경미화원이 됐어요? 박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다른 일은 없었어요? 식당 일이든 청소 일이든 뭐든. 환경미화원 말고 다른 일은? 미선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쓰레기 치우는 년 딸이래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감히 우리 집안의 환경미화원 딸이? 그렇게 말하며 내 뺨을 때렸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미안하다는 말로 내가 당한 수모가 없어져요? 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미선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매일 지옥 같은 시집살이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는 매일 나한테 환경미화원 딸이라고 욕해요. 시댁 친척들이 올 때마다 나는 부엌에 숨어 있어야 해요. 왜냐고요? 친정 이야기가 나올까봐. 엄마 직업이 들통날까봐. 박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날 안 지켜줘요. 시어머니가 나를 때려도 욕해도 그냥 눈치만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선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환경미화원이어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그래서 나는 시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미선아, 제발, 제발, 뭘 제발이에요?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미선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놀림받았어요. 쓰레기 줍는 엄마 딸, 냄새나는 집애라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의 미안하다는 말이 지겹다고요. 그 말로 뭐가 해결돼요?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정말 손대지 말라니까요. 미선이 손을 뿌리치자 박영자는 비틀거렸습니다. 77세의 지친 몸은 쉽게 중심을 잃었어요. 엄마는 왜 더 나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그냥 환경미화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엄마가 선생님이었으면, 간호사였으면,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나는 이런 고생 안 했을 거예요. 박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말해야 하나? 진실을. 30년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박영자는 참았습니다. 딸이 더 괴로워할까봐. 딸이 죄책감에 무너질까봐. 미안하다. 결국 박영자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미선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역시 그 말밖에 못하네요.
엄마, 나 당분간 연락 안 할래요. 박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미선아, 나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엄마 보면, 엄마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박영자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선은 뿌리치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박영자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저 딸이 사라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박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정말. 박영자는 환경미화원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미선아,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딸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나가던 동료 환경미화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영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일 마저 해야죠. 영자 씨, 오늘은 그만 쉬는 게 괜찮습니다. 이래야 정신이 차려지니까요. 박영자는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박영자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선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그날 저녁, 박영자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으악, 미선아.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환경미화원이 됐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에게 거부당한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영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낡은 샤넬백을 꺼냈어요. 가방을 열자 30년 전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명함, 박영자 인사팀 이사 5그룹, 직원증, 퇴직 증명서,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서명희가 30년 전 자신에게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영자는 그 편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더니 지금은 날 환경미화원이라고 무시하는구나. 박영자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이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박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딸이 더 괴로워할 거라는 것을. 엄마가 날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면 딸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는 것을. 그냥 이대로 엄마가 부족한 사람으로 남는 게 낫겠지. 박영자는 샤넬백을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시댁 침실에서, 박영자는 반지하 집에서 둘 다 울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2개월째, 시댁 거실에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머, 우리 딸. 서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딸을 껴안았어요. 강민지 35세, 민준의 누나이자 서명희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동생 결혼했다며? 새 동서 어디 있어? 민지가 주위를 둘러보자 서명희가 손짓했어요. 부엌에 있지. 아, 나와봐. 미선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언니라고 불러요. 민지는 미선을 쭉 훑어봤어요. 얼굴이 왜 저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형님, 차 대접해. 서명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동서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친절? 환경미화원 딸한테? 서명희가 대놓고 말하자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환경미화원? 그래. 내 동생이 눈이 멀어서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어. 어머니.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차를 들고 나온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표정,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날 저녁 민지는 동생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야, 동서한테 좀 잘해줘. 응? 얼굴이 왜 저래? 많이 야윈 것 같던데. 너희 어머니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그게 뭐야? 설마 정말 괴롭히고 있어? 어머니가 좀. 미선이 친정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신대. 그래서 좀 말씀이 심하신 편이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뭐하고 있는데? 아내 지켜주지도 않고? 누나,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들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니? 넌 남편이잖아. 민지는 동생의 태도에 실망했어요.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시집살이라는 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동서 어머니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민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분일까? 동서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의 주인공은 그때 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허리, 형광색 조끼, 거친 손.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들과는 분위기가. 박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환경미화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덜 가요. 쓰레기 봉투를 들 때는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말투가 달랐습니다. 정확하고 또렷하고 품위가 있었어요. 일반 환경미화원들의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죠. 민지는 가까이 다가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박영자에게 다가왔어요. Excuse me, can you help me? 놀랍게도 박영자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What do you need? I'm looking for the recycling area. Where should I put these bottles? Over there, near the blue bins. Let me show you. 민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발음, 네이티브 수준인데? 환경미화원이 저렇게 완벽한 영어를. 박영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친절히 설명해주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의아함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데 일반 환경미화원이 저렇게 영어를 잘할 리가 없어. 민지는 박영자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쓰레기를 정리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마치 프로젝트를 관리하듯 일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미선을 불렀습니다. 동서, 잠깐 얘기 좀 할래요? 네, 언니. 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장모님 얘기 좀 물어볼게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장모님이 환경미화원이라신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 그럼 동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엄마가 말을 안 해주셔서.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적 있는데 그냥 옛날 일이라고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민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동서, 장모님이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영어요? 미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장모님이 외국인한테 영어로 대화하는 거 봤거든요. 그것도 엄청 유창하게. 그럴 리 없는데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학력이 낮으셔서 영어는 전혀 못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미선은 당황했어요. 사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영어를 할 줄 알았다고? 민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장모님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중졸이라고 들었어요. 중졸이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것도 네이티브급으로?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동서, 장모님 과거 제대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는 지금 엄마랑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해서.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동서한테 심하게 구시는 거 다 알아요. 미안해요. 제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참아야죠.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민지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일단 장모님 과거부터 알아봅시다. 언니, 뭔가 있어요. 분명히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민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민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영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름을 검색하고 SNS를 뒤지고 옛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77세면 과거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민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다시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박영자가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나갔어요. 역시나 박영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박영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잠깐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박영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신데요? 아, 죄송해요. 저는 미선이 시누이예요. 강민지라고 해요. 박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 씨. 네, 동서 언니예요. 장모님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미선이가 뭐라고 했나요?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동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장모님도 걱정되실 것 같아서. 박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선이가 괜찮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괜찮아요.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서한테 좀 심하게 대하시는 편이에요. 환경미화원이라는 이유로. 박영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장모님. 민지는 박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장모님, 정말 30년 동안 환경미화원만 하셨어요? 네. 그전에는? 박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제 장모님이 외국인한테 영어로 대화하시는 거 봤어요. 유창하게요.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나요? 박영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장모님, 뭔가 숨기고 계시죠? 저는 동서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장모님에 대해 알아야 해요. 박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지금은 그냥 환경미화원일 뿐인데. 하지만 과거는 달랐죠? 박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래야 해요. 장모님, 민지 씨, 미선이 잘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딸.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부족한 엄마여서 미선이가 고생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박영자는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있어.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박영자의 과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동서를 그리고 이 가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기다려요, 장모님. 제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민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자의 진짜 과거를, 그리고 서명희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민지는 3일 동안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오래된 회사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94년 경제신문 기사. 55그룹 여성 임원 최초 인사팀 이사 승진. 박영자 이사 유리천장 깨다.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에는 박영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모습, 단정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빛나는 눈빛. 지금의 구부정한 환경미화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민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박영자 이사는 55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하며 탁월한 인사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다. 특히 그녀는 사람이 회사의 자산이라는 철학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경력 개발에 힘써왔으며 업계에서 전설의 인사 담당자로 불린다. 민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1995년 사내보, 1996년 경영 세미나 발표 자료, 1997년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강연 영상,
모두 박영자였습니다. 당당하고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임원. 이 사람이 지금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6년 인사 발령 문서. 거기에 한 이름이 눈에 띄었죠. 서명의 격리부 사원 복직 발령.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니가? 민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옛날 회사 게시판, 퇴직자 모임, 동문회 자료.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5그룹 퇴직자 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오래된 글. 1996년 박영자 이사님이 임신한 서명의 사원을 해고 위기에서 구해주셨던 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시 회사 분위기가 임신한 여직원을 내보내려 했는데 박 이사님이 직접 나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끝까지 보호해 주셨죠. 덕분에 서명희 씨가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의 그 용기를 잊을 수가 없네요. 민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가 장모님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장모님이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민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기사를 발견했어요. 5그룹 박영자 이사 돌연 퇴사. 개인 사정으로 사임. 짧은 기사였지만 민지는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지는 당시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어요. 퇴직자 모임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한 퇴직 직원이 말해줬습니다. 박영자 이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근데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실패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어요. 얼마나요? 20억이라고 들었어요. 1998년 당시 2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결국 남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박 이사님이 그 빚을 다 떠안으신 거예요. 딸 하나 키우면서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환경미화원이 되신 거군요. 네, 박 이사님이. 퇴직 직원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되셨다니. 세상에. 민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영자가 왜 환경미화원이 됐는지, 왜 30년 동안 침묵했는지, 왜 딸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지,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거구나.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명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 박영자 씨 아세요? 서명희의 표이 굳었습니다. 누구? 미선이 어머니요. 박영자 씨. 아, 그 환경미화원? 알지. 뭔데? 민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30년 전 신문 기사, 인사 발령 문서, 사진들. 이것 좀 보세요. 서명희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머니, 이게 30년 전 박영자 씨 모습이에요. 5그룹 인사팀 이사였대요. 서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민지는 인사 발령 문서를 가리켰어요. 1996년 서명희 씨 복직 발령. 어머니 이름 맞죠? 어머니가 임신으로 해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박영자 이사가 끝까지 어머니를 보호해서 복직시켜줬대요. 서명희는 그 문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그날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상사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사원,
임신했으면 그만둬야지. 회사가 임산부 케어해줄 여유 없어. 과장님, 제발.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인사팀에 이미 통보했어.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박영자 이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이사님. 서명의 사원 해고 건인데요. 해고요? 무슨 이유로요? 임신했잖습니까? 박영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임신이 해고 사유입니까? 이 회사가 법을 무시하는 회사입니까? 하지만 이사님, 서명희 씨는 복직시키세요. 산전산 후유가도 제대로 주고요. 이건 제 명령입니다. 그렇게 서명희는 회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영자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무릎까지 꿇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었죠. 서명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기억나. 그런데 어떻게 그 은인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결혼식 날 뺨까지 때리면서 서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1998년에 남편 사업 실패로 20억 빚을 떠안았대요.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딸 하나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환경미화원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서명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영자 씨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그건 30년 전 일이야. 지금이랑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민지야. 서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30년 전에 이사였던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잖아. 어머니, 그리고 내가 받은 도움도 이미 다 갚았어. 당시에도 감사 인사했고 선물도 줬다고. 서명희는 자료들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지금 와서 왜 이런 걸 들춰내는 거야? 과거는 과거야. 민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서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영자가 과거에 뭐였든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야.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아.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 집안은 뭔데요? 어머니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뭐?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가난하게 자라서 회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만나서 부자 됐고, 그걸 잊으신 거예요? 민지야, 내가 지금. 어머니는 자기 과거는 숨기면서 남의 과거는 들춰내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서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는 자료들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저는 박영자 씨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서한테도요. 안 돼. 서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서명희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내가 은인을 무시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럼 어쩌라고요? 계속 숨기고 살 거예요? 서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어머니,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서명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0년 전 박영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 빛나는 눈빛, 당시 자신의 상사였던 그 여자,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
박영자. 서명희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울던 자신에게 박영자가 말했던 것. 괜찮아요, 서씨. 임신은 축복이에요. 회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던 그 사람을 서명희는 결혼식 날 뺨을 때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년이라고 욕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서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30년 전 일이야. 지금이랑은 달라. 서명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잖아. 그게 문제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서명희는 그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박영자의 그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같은 시각 반지하 집. 박영자는 낡은 샤넬백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명함, 직원증, 그리고 서명희가 쓴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서명희 올림. 박영자는 그 편지를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더니 지금은 날 쓰레기 치우는 년이라고 하는구나. 박영자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미선이만 행복하면.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어요. 미선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책감으로, 한 사람은 체념으로.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였죠. 가장 큰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진실을 밝힌 지 3일 후, 서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영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은인의 얼굴이.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잠깐의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분노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해? 서명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이사였던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잖아. 서명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시에 감사 인사했어. 선물도 줬고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는 내가 더 잘 살게 됐고 저 여자는 쓰레기나 치우는 인생이 된 거지. 서명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장을 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서명희는 미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미선아. 네, 어머님. 너 친정 엄마 요즘 뭐한대? 미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환경미화일 하십니다. 그래, 쓰레기 치우는 일 말이지. 서명희가 소파에서 일어나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 엄마가 옛날에 대기업 이사였다며?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민지가 알아냈어. 30년 전 55그룹 인사팀 이사였다고. 맞아? 저도 몰랐습니다. 미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대기업 이사였다니. 그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서명희가 코웃음 쳤습니다.
옛날에 잘났던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쓰레기나 치우잖아. 어머님, 30년 전 이사였던 사람이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야. 그게 현실이야. 알겠어? 서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엄마, 내 엄마가 뭔데? 서명희가 미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환경미화원 엄마가 자랑스러워? 대답 안 해? 내 엄마가 자랑스러우면 왜 결혼식 때 숨어 있게 했어? 왜 하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 안 했어?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내 엄마가 부끄럽잖아. 솔직히 말해봐. 넌 평생 내 엄마 직업 때문에 창피했을 거야.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연애할 때도 숨기고, 결혼할 때도 숨기려고 했잖아. 서명희의 말은 정확히 미선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내 엄마가 부끄러워. 인정해. 서명희는 더욱 날카로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이사였든 뭐였든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야. 그게 내 엄마야. 그리고 그게 우리 집안의 수치지. 어머님, 뭐, 사실이잖아. 서명희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그나저나 집 청소 좀 해야겠는데. 네, 내 엄마 불러. 청소부로. 미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청소부 말이야. 내 엄마가 환경미화원이면 청소는 잘하겠지? 우리 집 청소시켜야겠어. 서명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차피 쓰레기 치우는 거랑 집 청소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시급 줄 테니까 불러.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싫어?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뭐가? 서명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환경미화원한테 청소시키는 게 심해? 그게 그 사람 직업이잖아. 하지만은 무슨. 내일 당장 불러. 안 그러면 넌 이 집에서 나가. 미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발은 무슨. 내 엄마 청소부로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서명희는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청소부로. 미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를 불러. 청소부로. 아니면 이혼.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선은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혼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환경미화원 딸이라 시집살이 못해서 이혼했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선은 결심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해. 다음 날 오후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만에 듣는 딸의 전화에 박영자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선아 맞니? 네 엄마. 어머, 미선아, 괜찮니? 건강은?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딸이 보고 싶었는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응 말해봐. 엄마 여기 있어.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응, 뭐든 말해봐. 엄마,
시댁에 오지 마. 박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시댁에 절대 오지 마. 제발. 미선아. 무슨 일 있니? 일 없어. 그냥 오지 마.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영자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선아,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니?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매일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엄마를 청소부로 부르려고 해. 알아? 청소부. 우리 집 청소하러 오라고. 박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엄마가 환경미화원이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엄마 때문에. 미선아, 엄마가 뭐? 미안하다고? 그 말 지겹다고 했잖아. 미선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시댁에 절대 오지 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내 인생 망치지 마. 미선아. 그리고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아줘. 엄마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 미선아, 제발. 엄마가 대기업 이사였다는 거 알았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환경미화원이잖아. 미선은 서명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박영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그 말은 엄마, 나 이제 진짜 못 살아.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선아, 끊을게. 미선아.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채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박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딸이 나한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대기업 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환경미화원이 됐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영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죠. 7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미선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박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나가던 동료 환경미화원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왜 울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마저 해야죠. 박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77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하지만 박영자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래야 정신이 차려지니까. 박영자는 한 걸음 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날 저녁, 미선은 시댁 침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후회됐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미선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죠. 나는 최악의 딸이야. 같은 시각 반지하 집. 박영자는 낡은 샤넬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30년 전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명함, 직원증, 퇴직 증명서, 그리고 서명희의 감사 편지.
박영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었나? 박영자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박영자 인사팀 이사 5그룹. 이사였던 게 뭐가 중요했나? 박영자는 명함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살았던 증거야. 박영자는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30년 동안 난 뭘 위해 살았나?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미선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짐이 돼서. 그날 밤 박영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미선이가 더 행복할까?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딸에게 거부당한 어머니, 은인을 배신한 시어머니,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곧 폭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명희는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친척들, 하객들, 친구들까지 모두 불렀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예요. 서명희는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나와서 인사해. 미선은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가 환경미화원 딸이래. 아이고, 집안이 좀 그렇대. 서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순종적이고 착해서 데려왔어요. 미선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섰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지야, 왜 이렇게 늦게?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게 있어요. 민지는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지야, 그게 뭐니? 박영자 씨에 대한 진실입니다. 민지는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요. 민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명희가 소리쳤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 30년 전 신문 기사. 이것 좀 보세요. 1994년 경제신문입니다. 민지는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5그룹 여성 임원 최초 인사팀 이사 승진. 박영자 이사 유리천장 깨다. 사진 속 박영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환경미화원이라고? 대기업 이사였다고? 민지는 계속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5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인사팀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업계에서 전설의 인사 담당자로 불렸죠. 서명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야,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사 발령 문서. 1996년 서명희 씨 복직 발령 문서입니다. 민지가 서명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죠? 서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친척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30년 전 5그룹 격리부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자 이사의 부하 직원이었죠. 뭐라고? 서명희 씨가 박영자 씨 밑에서 일했다고? 친척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1996년 우리 어머니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회사 분위기가 임산부를 내보내려 했거든요. 서명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박영자 이사가 나섰습니다. 임신이 해고 사유냐며 회사와 맞섰고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서 복직시켜줬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명희를 쳐다봤어요. 그럼 은인이잖아. 은인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무시했다고? 민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 장의 편지. 이것은 당시 우리 어머니가 박영자 이사에게 쓴 감사 편지입니다. 민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사님 같은 분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서명희 올림.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명희를 쳐다봤어요. 서명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셨죠,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인을 결혼식 날 뺨을 때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쓰레기 치우는 년이라고 욕할 수 있었어요? 민지야. 어머니는 은인을 배신했어요. 생명의 은인을요. 친척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명희 씨, 이게 사실이에요? 난. 서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민지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박영자 씨는 1998년 남편의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이사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포함해 세계의 일을 병행하며 30년을 살아왔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존심도 경력도 건강도 다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호그룹 CEO가 박영자 씨를 찾고 있었대요. 복직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뭐? 복직 제안? 네. 박영자 씨가 업계 전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영자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딸 뒷바라지를 이유로요. 민지가 서명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서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명희 씨가 너무했네. 은인을 저렇게 대하다니. 환경미화원이라고 무시했다면서 자기 목숨 구해준 사람을. 서명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어머니 사과하세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자 씨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무릎을? 네. 어머니가 결혼식 날 며느리 뺨을 때렸으니 이제는 어머니가 무릎 꿇을 차례예요. 서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30년 전 일이잖아. 30년 전이면 상관없나요? 은혜는 시효가 있나요? 민지의 질문에 서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이 모든 사실을 SNS에 올리겠어요. 민지야, 저는 진심이에요. 민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명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았어. 서명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너도 같이 가. 미선은 이미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선도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서명희와 미선은 박영자가 일하는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민지도 함께였어요. 박영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77세의 구부정한 몸, 형광색 조끼, 거친 손. 장모님, 미선이 달려갔어요. 박영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엄마. 미선은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미선아, 괜찮아. 박영자는 딸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때 서명희가 다가왔습니다. 박영자는 서명희를 보고 몸을 굳혔어요. 서 이사님, 박 이사님. 서명희는 30년 만에 옛날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환경미화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님이 저를 구해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서명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사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영자는 말없이 서명희를 내려다봤어요.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명희는 오열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미쳤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박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 이사님, 일어나세요. 박영자는 서명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사님, 저는 그저 미선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요. 박영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미선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박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도 다가와 박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지는 박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이에요.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희생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그 아파트 단지에서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전설의 인사팀 이사,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은인을 배신했다가 무릎 꿇은 시어머니, 모든 것이 폭발하고 모든 것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 후 박영자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5호그룹 CEO의 편지와 함께였어요. 박영자 이사님께 30년 만에 다시 연락드립니다. 이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님은 우리 회사의 전설이자 제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직을 제안드립니다. 인사 컨설턴트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사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영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는구나. 3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살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영자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박영자는 그 정장을 꺼내 들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미선의 목소리였어요. 미선아, 엄마, 오늘 시간 있어? 같이 밥 먹자. 박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30년 만에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박영자는 미선을 만났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미선이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두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미선이 말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다 말했어. 뭘? 엄마가 대기업 이사였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친구들이 다 울더라. 그리고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 미선아, 엄마, 나 이제 엄마 자랑할 거야. 어디 가든지.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내 자랑이야. 박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자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어요. 진작 말했더라면, 미선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더라면, 우리가 3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박영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응,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나도 알아, 엄마.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다음 날, 박영자는 5호그룹 CEO를 만났습니다. CEO는 박영자를 보자마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래됐네요. 이사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CEO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희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인사 컨설턴트로 후배들을 가르쳐 주세요. 박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77세.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CEO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일주일 후, 박영자는 환경미화원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영자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영자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동료들은 박영자를 껴안았습니다. 영자 씨, 원래 대단한 분이었구나.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버텼습니다. 박영자는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벗었어요. 30년 동안 입었던 그 옷을 이제 내려놓는구나. 박영자는 유니폼을 가슴에 잠시 안았습니다. 고마웠어. 30년 동안.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사물함에 넣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 서명희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라. 네.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나도 다 들었어. 가서 제대로 사과해. 서명희는 미선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건 장모님께 드릴 용돈이야. 30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서명희도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박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서 이사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서명희는 쓰레기 봉투를 들었어요. 이사님이 30년 동안 하신 일을요. 서명희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파 주저앉았어요. 서 이사님 괜찮으세요? 이사님이 77세에도 이 일을 하셨다니. 서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박영자는 서명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사님.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한 달 후, 박영자는 5호그룹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30년 전 그 당당한 이사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박영자 이사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영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이 풍경, 예전에는 당연하게 봤던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박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환경미화원 일을 하며 거칠어진 손,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이제야 인정받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박영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77세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30년 전 자신감 넘치던 그 얼굴과는 너무 달랐어요. 만약 진작 진실을 말했더라면, 미선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자랐더라면, 우리가 3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박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지.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날 밤 미선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선아? 엄마, 이거. 미선은 수선한 샤넬백을 내밀었어요. 30년 된 낡은 샤넬백. 하지만 정성스럽게 수선되어 이제는 다시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엄마의 자존심, 다시 돌려드릴게. 박영자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모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애도하듯,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축복하듯. 3개월 후, 박영자는 회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박영자는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진짜 품격은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고. 박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을 위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영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미선이 보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박영자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행복해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3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석양도 지고 있구나. 77세.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죠. 그래.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박영자는 수선된 샤넬백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자 인사팀 이사 5그룹. 그리고 새로 받은 명함. 박영자 인사 컨설턴트 5그룹. 두 개의 명함. 3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두 개의 명함. 박영자는 두 명함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구나. 직업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박영자구나. 그날 밤 박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77세에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보았다. 미선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이제는 엄마가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후회 없이. 박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모든 것에.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이제 박영자는 딸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영자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30년간의 환경미화원 생활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가르쳐준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짜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박영자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뒤늦게 찾은 행복.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30년의 아쉬움. 그것이 박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